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서늘한 가을이 찾아오면서 주식시장의 열기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가 2,500선 넉 달 만에 깨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9월 들어서 한 달 동안 지수 자체가 10%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증시를 이끌었었던 견인차 가운데 올해 빼놓을 수 없는 배터리가 앞으로 밸류에이션 부담과 함께 더 빠질지 아니면 이제는 반등할 시기가 서서히 찾아오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배터리 레볼루션의 박순혁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벌써 세 번째 만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코스닥의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하락세 주요 배경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공매도 때문이죠. 예,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심기일전해갖고 열심히 이제 영차영차하는 이제 좀 그런 분위기고, 그 일환으로 이제 제가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사실 좀 보도되기도 했었고, 네. 저를 둘러싼 이제 마타도 같은 이제 기사들이 최근에 계속 쏟아지고 있죠. 이제 아저씨가 에코프로 400만 원 간다 그랬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기사. 그분은 아마 조만간에 이제 법적인 책임을 아마 지시게 될 거다라고 이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에코프로 400만 원 간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얘기한 것처럼 기사를 쓴 거니까 그거는 명백한 이제 허위 날조 기사면서 이제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들은 잘 이제 갈무리해갖고 이제 직장도 이제 그만둔 마당에 명예훼손 소송을 해서 그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좀 생활비로 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에 따른 2차 전지 하락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이제 잠깐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네네네.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저는 에코프로를 사라고 한 적이 없고요. 이제 8종목 배터리 아저씨 8종목이 거기에 에코프로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있죠. 예. 예. 근데 하나만 사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몰빵치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보면은 배터리 아저씨가 몰빵치라고 해서 몰빵차 또한 망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거니까 그건 기사가 아주 잘못된 기사죠. 저는 분명히 이제 그 8종목 중에서 5개 이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사라. 그 다음에 3년을 갖고 가면 아마 현재 가격에서는 대략 한 3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 정도가 이제 적정 주가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400만 원 간다고 찍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사를 그렇게 쓰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오인하게 만드는 거고, 그거는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이 배터리 아저씨의 신뢰도를 하락시켜서 그게 이제 2차 전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공매도 친 기관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 떨어진 가격에서 환매수를 해서 그래야지 이제 자기 실제로 이익이 실현이 되는데, 환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을 때 거기에 부환해동해서 파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도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인들이 투매를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악성 기사들을 이제 공매도 세력하고 결탁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아저씨가 400만 원 에코프로 간다 그랬는데 손해 많이 봤다. 이런 기사. 한심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 언론 기자들의 수준이라는 게 이게 사회에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소금은커녕 소금이 지금 썩어 있으니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기사를 쓴다면 어떤 기사를 발제해야 될까요? 공매도의 문제점 같은 거, 이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를 사실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글로벌하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공매도 상한 기간이 무제한인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사실 제도고, 이 제도 때문에 공매도 기관들이 그동안 이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쉽게 벌어왔었는데, 그게 저 때문에 올해 망가져가지고, 최근에 이제 기사 난 거 보면은 이제 롱숏하는 사모펀드들이, 그 문제 7월 달에 월간으로 한 10% 정도 마이너스들을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니까 그럼 타격 입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신기일전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주식 운영해서 돈 벌면 될 일을 그거를 금감원장 섭외하고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섭외하고 이제 기자들 섭외해서 이제 뭐 작전하듯이 주식을 이제 시장을 왜곡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지금 움직임인 거니까 시장이라는 거의 이제 특성이 이제 가격 발굴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찍어 누르고 하는 게 좀 통할 수는 있지만 길게는 못 가요. 실제로 그 길게 못 가는 이제 그 모습을 올해 에코프로가 10배 오르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목격을 하셨고, 그건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이른바 그 당란 거철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생각을 바꿔먹고 개가천선하는 게 자신들의 신변에도 좋지 않겠나 하는 조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하락, 이게 7월 말부터 좀 본격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예. 그때 저희가 7월 초에 녹화를 하고 7월 이제 중순 이후에 영상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또 다음에 저희가 한번 실시간 예. 생방송을 통해서 만나 뵀었고, 그때도 이제 지수 저점과 함께 공매도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지수 저점 나오면서 배터리주를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한번 포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7월 말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배터리 그 8가지 종목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제가 오늘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에코프로가 41.9% 하락을 보였고요. 에코프로 BM이 55.5%, 나노신소재 LG화학은 각각 36%에서 40%, 낙폭이 이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에코프로 그룹주보다는 약간 좀 덜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선전을 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22%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모습입니다. 올해 고점이 안 나온 종목은 최근 고점 기준으로 했어요. 예. 대부분은 7월에 고점이 나왔는데,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과 SK이노베이션 각각 46%, 33%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이 각각 55.5%, 46%로 하락률 1, 2위를 기록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하락 가운데서는 이제 최근에 리튬 가격의 하락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제 그에 따라서 양극재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적에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아마 3, 4분기 실적이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얘기가 지금 에코프로비움도 그렇고 포스코퓨처엠도 그렇고 이제 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최근처럼 계속해서 이제 하향 추세를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고,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 리튬은 여전히 수급상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네. 뭐 올해 바닥지고 내년부터 올라간다고 보면 뭐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나. 오히려 이제 지금처럼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주가가 떨어진 지금 시점이 싸게 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변화하는 건 이제 판매 가격이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예. 거잖아요. 예. 양극재 가격에 예. 리튬 가격이 영향을 주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이고요. 보통 다만, 이제 그게 계약이 리튬 가격에다가 이제 그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리튬 전구체 이런 거 이제 토탈한 가격에다가 뭐 한 10% 정도 마진을 붙여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거는 3개월 직전 3개월 평균 가격을 보통 이제 적용해서 이제 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게 영향은 당연히 미치는 거고요. 이제 근데 조금 좀 보면 그 이게 지금 리튬 가격이 작년 11월에 고점을 한번 찍었고요. 네. 작년 11월에 이제 고점 찍을 때까지 해서 바닥 대비해서 대충 한 11배에서 한 12배 정도 올랐어요. 그 리튬 가격이.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3분 1 토막이 나서 4월 달에 바닥을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올라가다가 5, 6월, 7월 달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7월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그 4월 달에 기록했었던 저점 부분까지 지금 와 있는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저점 왔을 때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이제 리튬 가격을 좀 올리려고 하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리튬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이 가격에서는 좀 납품하는 거는 뭐랄까 수익 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이제 조금 생산을 속도를 좀 줄이고 했던 이제 그런 면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 현 가격 정도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리튬 가격이 상승 턴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반대로 또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이제 양극재 주가들이 상승 턴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 뭐 100% 나쁘게만 사실 볼 거는 좀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보면은 이제 국제유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이제 보는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수급 요인 순전하게 사우디가 이제 감산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수요 공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쪽 파트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제 현상 중에 하나로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FRB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요번에 저기 톤을 되게 강하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완벽하게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를 좀 다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FRB의 생각이 맞아서 이제 이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의 현상이라고 봤을 때는 그게 국제유가에만 그게 적용되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광물들 원자재 쪽에서도 당연히 파급이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리튬 가격이 내년에는 오히려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최근에는 중국에서 또 이 자원 무기화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갈륨, 게르마늄의 수출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영향을 여러 가지로 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핵심 광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도가 높고 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 세계의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렇습니다. 예.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예, 점에서 일단 리튬 가격 좀 충분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분기점에서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리튬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실적 전망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터리는 밸류에이션이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 분야다라는 것도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고 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2차 전지 ETF 인버스가 상장이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 상장이 됐고 KB 자산운용에서 나왔어요. KB스타 2차 전지 탑10 인버스 합성 ETF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정말 이게 엄청난 화제가 된 게 개인 쪽에서 역대 ETF 상장 당일의 순매수 금액 순위를 봤을 때 예. 이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역대 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예.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뭐 2차 전지 관련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극히 제한적이라고 봐야죠.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대략 한 1,000억 정도 팔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번 확인해 예, 볼게요. 네, 이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상장 당일에만 지금 현재까지는 저는 추산은 못 봤고요. 예. 상장 당일에 역대 7위를 기록한 그 상장 당일 하루에 팔린 금액이 250억. 예, 250억이죠. 예. 250억이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그게 한 뭐 10%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이제 25억만큼의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에코프로가 공매도가 물량이 얼마였냐 하면은 하루에 1,000억이 나왔어요. 1,000억에 25억이면은 2.5%밖에 안 되는 거니까 되게 사실 적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제 규모가 되게 적은 거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랄까 좀 심리적인 영향 같은 거, 한국의 금융당국이 공매도의 세력에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공매도에 쳐도 되겠다. 뭐 이런 좀 느낌. 네. 그다음에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한국의 금융당국이 저기 공매도 세력하고 저렇게 결탁해갖고 2차 전지 주식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내가 굳이 저기에 맞서서 싸울 필요 있나? 주식은 3,000개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좀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물량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아닙니다. 네. 이런 건 어떨까요? 배터리주를 사면서
나는 보유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신 분 있으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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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예. 주고 가지신 분, 정말 저점에서 잘 가지신 분들은 이제 그냥 쭉 지켜보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을 한 번씩 찍을 때마다 인버스를 좀 한번 사보겠다. 주식은 팔면 되지 않나요? 제가 갖고 있는 주식 팔면 되지 뭐 인버스 굳이 살 필요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워낙 그 뭐랄까 그 KB 쪽에서도 이제 그 궁색하니까 그 자기들이 이제 2000 ETF를 내놓는 논리가 궁색하니까 만들어야 되는 얘기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내용인데 그럴 거라고 하면 이제 2차 전지 업종 인버스 ETF뿐만 아니고 이제 반도체 ETF도 만들어야 될 거고 자동차 ETF도 만들어야 될 거고 이제 모든 업종에 인버스 ETF. 인버스 ETF가 다 동일하게 이제 사실 만들어지고 팔려야 사실 정상이죠. 그렇게 얘기하려면.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2차 전지만 인버스 ETF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에 우리 그 업종 관련된 이제 인버스 ETF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이거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이제 뭐랄까 올라갔을 때 이제 좀 해지하는 용도로도 이제 쓸 수 있겠다. 뭐 저기 자산 인버스 만든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거라도 만들어서 많이 팔면 자기들은 돈 버는 거니까 다양한 상품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그런 업종 ETF 같은 거를 만들려고 이제 금감원이나 거래소 쪽에 문의를 했는데 거래소 쪽에서 그런 거 다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제 특정 업종에 대해 갖고 인버스 ETF 나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산업 발전에 사실 별로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그런 이제 개인들 공매도를 지금 금지하고 있는 이제 이유가 공매도를 되게 좀 타이트하게 이제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제 투자자 보호라는 이런 이제 명목을 들고 있는데 그 이제 인버스 ETF는 당연히 그런 이제 투자자 보호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부분에 이제 움직임이 있어도 거래소에서 당연히 노라고 다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요것만 딱 찍어갖고 허용을 해주니까 누가 봐도 야 쟤도 진짜 너무하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제2의 2차 전지 인버스 ETF는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요. 예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그 롱도 있고 숏도 있고, 그러니까 공매도도 되게 자유로운 나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ETF도 각종 인버스 ETF가 많거든요.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다 활성화돼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특정 업종,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HBM 관련 주식들이 되게 이제 고평가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제 로봇 주식들도 되게 고평가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시장의 가격 발굴 기능을 이제 돕기 위해서 공매도 같은 것들이 좀 해주면 좋은데 지금 이제 개인들은 공매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공매도를 많이 하는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을 오히려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사서 고평가를 더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업종들 관련된 이제 공매도 ETF가 2차 전지에 있듯이 인버스 ETF가 그런 업종이 있으면 좋죠.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다 같이 공평하게 전 업종을 다 이제 오픈해주고 다 상품이 있어야지 특정하게 2차 전지만 딱 그 있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어떤 질문을 드리든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뭐 배터리에 대한 연구는 진짜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데다가 너무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서 팬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 금양의 홍보이사직과 투자일임사 운용본부장직을 겸직했던 것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감사 중이라고 하던데 그 일단 회사를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사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그 내부 통제 규정 뭐 이런 거 위주로 사실 좀 보고 있고요. 예. 이제 뭐 이 건은 사실 뭐 건도 안 되는 게 겸직한 적이 없어요. 그 기간이 다른 아니.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겸직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금양의 홍보 이사하고 그다음에 운용 본부장을 같이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운용본부장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녔던 회사가 넥스테라 투자일임이라는 회사인데, 넥스테라 투자일임에 이제 근무하면서 제가 맡았던 업무가 이제 운용본부장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금양 홍보이사 일을 제가 맡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양의 직원이 아니고, 넥스테라의 직원으로 금양 홍보 일을 제가 맡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직이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예. 네. 예, 그거는 뭐 우리가 법률 검토를 다 거쳐서 한 거고. 네네. 그 내용은 저희 이제 금양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한 가을부터 이제 내사가 있었던 걸로 금감원에서 저희가 알고 있고, 1월 달에 이제 그 금감원에서 질문지가 왔는데, 그때 그 질문지에 이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1월 달부터 알고 있었어요, 금감원에서. 근데 이제 그때도 아무 문제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유튜버 슈카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신데, 그분이 지금 금감원의 홍보대사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대사 일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은 유튜브하고 금감원 일을 겸직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홍보이사의 일을 제가 한 거니까, 홍보대사 같은 일을 제가 한 거니까, 그거는 전혀 겸직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겸직을 했다고 하면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월급을 넥스테라 투자 일임에서도 받고 금양에서도 받았으면 겸직이겠죠. 네. 제 월급은 넥스테라 투자 일임을 통해서 받았고요. 금양을 통해서는 제가 월급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겸직이 아니죠. 당연히 아닌 거를 갖고 지금 그 찌라시를 활용해야 지금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찌라시가 도르면 그 찌라시를 돌린 사람을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금융감독원의 역할인데, 지금 찌라시가 돌았으니까 금감원이 나와서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럼 현재는 그 투자일임사의 운용본부장직은 이제 나오신 건가요? 사표를 제출했고요. 예. 그것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제가 사표를 제출해서 민간인이 되면 저를 조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민간인 신분은 금융감독원이 타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사 끝날 때까지만 수리를 하지 마라라고 이제 제가 다니던 넥스테라 투자 일임에 얘기를 해서 9월 30일 날 이제 수리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사표는 제가 9월 5일 날 낸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국회 공매도 토론회 패널로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하신다고 예고도 해주셔서 아마 그 공매도 토론회를 보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내용 전하셨나요? 저는 공매도 찬성론자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예, 공매도가 이제 가격 발굴 기능이 있다는 거를 저는 이제 100%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는 찬성하는데, 다만 그 공매도 제도를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매도를 무한정 기간을 이제 인정해 준 데는 없어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3개월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콩고 민주공화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우리나라만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것도 기관 외국인에 한해서만. 기관 외국인에 한해서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9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공매도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 이제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 상한 기간 공평하다. 지금 개인은 90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연장 신청을 하면 연장을 무기한 해주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제 키움증권은 그렇게 해주나 보더라고요. 그렇군요. 키움증권에 있는 거 이제 따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무기한,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무기한 이제 공매도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게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3개월만 할 수 있게 하라. 3개월 지나면은 갚고 다시 공매도를 하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그런 선진국에서 이제 공매도 그 기간을 이제 3개월 이렇게 딱 제한을 두는 거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공매도를 무한정 이렇게 쳐놓게 되면은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제 각종 안 좋은 뉴스들 막 퍼뜨리고 해서 결국은 오랜 기간이 걸리다가 어떻게든 떨어뜨려 갖고 이제 환매해서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어차피 공매도 찬성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가격 발굴 기능이잖아요. 너무 이제 오버슈팅 됐을 때 한번 공매도 쳐서 가격을 좀 진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거니까, 그런 목적에서 보더라도 대략 한 3개월 정도면 그 기간이 이제 그 가격을
너무 오버슈팅한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 역할을 하는데 충분하지. 그거를 무한정 이렇게 연장해 줄 이유는 사실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3개월 이렇게 기한을 두는데 지금 국내 기관들은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사실은 이제 좀 첨예하게 이거를 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금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만 해결돼도 지금 공매도하고 관련돼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불만 같은 것들 좀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될 겁니다. 네, 예. 정말 우리나라 투자 환경이 좀 개선돼야 된다는 문제에서 예. 공매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뿐만 아니라 배당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율이 너무 높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외 대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도 좀 낮춰야 배당 투자를 장기간 해나가면서 좀 안정적인 노후 생활도 좀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거는 좀 제가 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면 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원분들 잘 모르세요. 그쵸. 예, 주식 관련된 내용들을 잘 모르세요. 주식을 하셔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주식을 해야 잘하는데 일단 이제 주식 자체를 잘 안 하시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제도가 그 고위공직자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까다롭게 이제 강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반면에 부동산 쪽은 훨씬 그런 이제 특권이나 뭐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오히려 부동산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너그럽게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쪽은 다 이제 한 부동산 다 하시는데 정말 배워야 할 분이 많거든요. 예, 예. 이제 개인적으로 교재로 삼는 예, 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 예. 꼭 보면은 뭐 이제 역 생기면 그 역 앞에 그 국회의원 땅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들 많이 하셔서 부동산 쪽은 다들 박식하신데 주식 쪽은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나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막 해도 국회의원들이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작가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제 주변에 이런 자산가 분들이나 또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뭐 파이어족 이런 분들 예, 예. 계시잖아요. 예. 안 되겠다고 진짜 국회로 나가야 되겠다고 예.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박순영 작가님을 예. 국회 진출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아, 예, 예, 예. 국회는 저는 좀 생각이 없고 일단 하여튼 뭐 그 이제 국회라는 제도 이제 국민의 대표 기관이니까 네. 오늘도 제가 김경엽 의원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눠 보니까 되게 이제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의지도 있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들도 같이 많이 갖고 계시고 하셔갖고 그 생각이 많이 예, 일치하신 예, 예. 부분들을 예, 확인하셨군요. 예, 예, 일치하시고 그래서 의원들이 사실 내용을 잘 몰라갖고 예. 이제 공매도 제도가 개선이 잘 안 됐던 거고 그거는 이제 그 금감원이나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나 이제 한국거래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네. 거짓 보고를 그동안 많이 했었던 거예요. 이제 잘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앞으로 계속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많이 하면 뭐 국회의원들이야 뭐 당연히 이제 국민들의 대표고 이제 그 다음에 총선이 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해결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불법 공매도 관리 감독 강화 같은 경우도 오늘 토론회 때 말씀하셨죠. 예, 예, 예.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전산화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전산하면 하면 되죠. 예, 전산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7월 26일 날 그때 이제 2차 전지 주식들 한 30분 정도의 짧은 기간에 거의 한 뭐 30%, 20%, 30%씩 주가가 막 떨어졌었던 이제 그 사안에 대해 갖고 안 그래도 이제 그 담당하시는 한국거래소 이제 주식 그 시장 부장님이 계셔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냐 하니까 조사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그 물량을 판 거냐 얘기를 물어보니까 대답 못 하시더라고. 숨기시는 건가요? 최근에 또 배터리주 공매도 현황을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언제쯤 쇼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유가증권 시장 이 두 종목은 공매도 잔고 비중이
2%대입니다. 예. 근데 코스닥을 보시면 LNF가 7.48%, 지금 제가 조사한 날짜 기준이 21일 기준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게 21일자로 올라와 있어요. 뒤늦게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LNF가 7.5% 가량이고요. 에코프로가 6.93%, 대주전자재료 6.7%, 이렇게 베스트 5, 공매도 잔고 비중 베스트 5에 2개는 바이오고요. 나머지 3개는 이렇게 배터리주 올라와 있고, 또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 나노신소재가 4.7%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뭐 공매도 데일리 브리프도 이 거래소에 들어가시면 자료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저는 이제 공매도 잔고 비중만 좀 체크를 해드리는데, 쇼스 퀴즈 언제쯤 일어날지, 또 이런 공매도 잔고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쇼스키 언제 일어날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렇죠. 언젠간 일어나겠죠. 공매도가 일단, 굴복하는 시점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굴복할지 모르겠죠. 걔들도 이제 자기들 목숨줄이 걸린 거니까. 실제로 여의도 자산운용사 여러 곳에서 저를 아주 미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직장 잃은 사람이 한 수십 명 된대요, 실제로. 공매도 쳤다가. 네. 예, 그러니까 뭐 자기들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 죽고 살기로 하는 거니까 최대한 방어하려고 하겠죠. 이제 노력할 거고. 다만 이제 연말이 되게 좀 큰 분기점인데, 네. 예, 이제 연말 넘기게 되면은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배당금까지 같이 이제 갚아야 되는, 예, 배당금 부분만큼을 토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좀 핸디캡이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비중을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하고 싶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12월 초에서 한 12월 중순쯤 되면 이제 공매도가 잔량이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과거에도 쭉 있었고요. 네. 아마 올해도 그거는 이제 크게 다르지 않겠나 싶고, 특히 이제 최근에 너무 좀 비대하게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매수 쪽은 좀 유리하고 공매도 쪽은 좀 불리한 게임이다라고 저는 보이고, 그래서 이제 좀 무리를 했던 게 이제 그 금융감독원 움직여갖고 이제 배터리 IC를 조지려고 했던 이제 일련의 움직임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예. 많이 예. 빠졌어요. 그래서 뭐 진짜 작년에 그리고 연초까지 굉장히 좋았던 양극재가 반토막이 났으니 아마 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제 나의 어떤 투자 시점도 한번 잘 또 반성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예.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요즘 YTD로 보면 아직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이제 YTD가 한 150%가 넘어가거든요. 연초에는 한 10만 원대 초반대였으니까, 에코프로도 거의 한 10만 원 정도였으니까 한 8배 정도 올랐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피치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점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시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살 때 보면은 좀 쫓아가서 올라갈 때 이제 좀 쫓아가서 사시는 그런 개인 투자가분들이 좀 습성이나 성향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고치셔야 돼요. 악재가 나올 때. 예, 지금 배터리. 같을 때. 그러니까 예.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사실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네네. 계속 반복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제 좀 깨우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올라가는 장에서 쫓아갔을 때는 당연히 단기로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좀 길게 갖고 갈 생각. 내가 이제 2년, 3년 이렇게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겠다 하고 보면 지금 같은 시점이 되게 좋죠. 지금같이 이제 다들 2차 전지는 망했어, 앞으로 더 망할 거야 라는 얘기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두 달 동안에 주가가 40%, 50%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런 시점이 사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기에 되게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7월 달에 그렇게 주가 막 올라갈 때, 이제 에코프로 120만 원, 150만 원 갈 때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따라서 하게 되고,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주가 막 떨어지고 이러면은 한없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못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훈련을 통해서 좀 고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 오히려 사고, 7월 말에 그때 120, 150 같이 막 랠리 할 때는 좀 팔고 하는 그런 좀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